근데 지금 시끄러워가지고 이게 안 들어갔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친구의 의를 위해서. 그럼요. 그래서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아, 네, 그럼요. 한 주? 아, 바빴습니다. 나름 바빴어요. 제가 뭘 하느라 바쁘셨죠? 아니 노션을 사용을 하고 싶더라고요. 갑자기. 어떤 걸로? 왜? 그 약간 연초여서 또 뭔가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원래는 그 구글 캘린더랑 그 아이클라우드 연동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그 거의 대부분 핸드폰은 아이클라우드를 사용을 했고 그냥 애플 거를 사용했고 구글은 거의 이제 일할 때만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요즘 놀다 보니까 막 이제 작품 같은 것도 막 보고 하면은 이제 리뷰 같은 거를 내 나름대로 작성을 해놓으면은 그거를 연계돼서 막 보고 싶고 그걸 내가 언제 봤는지도 이제 링크해서 보고 싶은데 이게 노션이 그게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치.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하려고 노션을 약간 공부를 하는데 그냥 가라로는 이제 다 템플릿이 워낙 많으니까 대충 할 수는 있는데 좀 심도 깊게 들어가려고 하니까 뭐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조금 뭔가 변형을 시키고 싶은데 이 변형이 안 되는 거지 나는. 그래서 그 변형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죠. 근데 많이 보지 못했어요. 하루밖에 못했거든요. 저도 노션을 쓰고 있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저는 노션 어떻게 쓰고 있냐면 요즘 좀 계속 활용했다 안 활용했다 해가지고 저도 조금 연초에 마음을 다시 다잡아야 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루에 뭔가 일정을 정리를 하고 그걸 체크해 나가는 식으로 근데 별거 아닌 일정까지 그냥 다 넣어. 그래야 뭔가 성취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하고 그리고 좀 아이디어 같은 거 있으면은 정리해두고 그리고 일주일의 계획들을 이쪽에 두고 그리고 저도 이제 뭐 본 영화나 드라마에 관해서는 그냥 적어두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그런 걸 약간 캘린더랑 연동하고 싶거든요 저는. 아 맞아. 근데 그런 것까지는 저도 아직 그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글 캘린더랑 아니요 이 노션 캘린더를 지금 쓰기 시작했는데 이걸 하면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이걸 봤어 그러면 여기다가 노션 그 링크를 넣으면은 내가 이걸 본 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바로 갈 수가 있는 갈 수가 있어서 내가 링크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그게 되게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여기에서도 내가 캘린더를 하게 되면은 캘린더를 만들어서 뭐 일정을 넣어 그러면은 그 일정들이 이 캘린더에 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공부해보고 계셨군요. 네, 그래서 그거를 아직 근데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와중이어서 아직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계속 세팅 중. 이 템플릿이 완성이 돼야 내가 이제 게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노션 캘린더 사용해보니까 어때요? 나 노션 캘린더 사용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캘린더는 다 캘린더야. 똑같아. 똑같아 그냥 똑같은데 이제 연동이 단지 된다? 연동이 됐냐 안 되냐. 근데 어찌됐건 노션도 그 구글이랑도 연동이 되니까 여러모로 되게 좋은데 그래서 그냥 원래는 내가 이거를 그 아이클라우드 그냥 기본 앱으로 원래 설정을 했는데 이제 노션으로 바꿔놨거든. 네, 그래서 하면은 노션으로 해서 이렇게 보고 여기 똑같이 뭐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할 수 있고 이런 식이라서 사실 뭐 크게 뭐 다르진 않아. 이제 대신 얘는 좀 이렇게 하고 밑에 디테일하게 볼 수 있게 이렇게 이틀, 1일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월간 일정과 주간 일정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한 거네. 번에 볼 수 있지. 그리고 이제 어찌됐건 그 구글이랑도 연동이 되고 하니까 뭐 그런 여러 면에서 되게 좀 효과적인 것 같다. 되게 구글 캘린더랑 비슷하게 생겼네. 근데 이제 단지 그냥 플러스 알파로는 그냥 그거야 노션이랑 연동이 되냐 안 되냐의 차이인 거야. 근데 이게 진짜 좀 난 내 그거를 위해서 하는 건데 뭔가 프로젝트성이나 이런 걸 할 때 그런 공유를 하기에는 조금 더 좋을 수 있지. 왜냐면 노션을 만약에 그걸 잘 같이 쓰고 있다 그 멤버들과 이러면은 이거를 더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노션 캘린더는 난 써봐서 좀 궁금하네. 봐야겠다. 근데 똑같은데 이제 그 링크를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 약간 이런 건데
쉽지 않네요, 선생님. 새로운 목놀이란 정말 쉽지 않아요. 하지만 잘 쓰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다. 또 이제 그거 캘린더의 병합이 잘 된다면 나는 이 안에 이거 안에도 AI 기능이 엄청 좋더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되게 뭔가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서 그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은 캘린더는 노션으로 갈아탔다. 재밌네요. 저도 좀 한번 탐구를 해봐야겠어요. 되게 쉽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방법을 그 외에 그냥 다른 플랫폼이나 뭐 이런 거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 그리고 이제 약간 정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노션을 시작하니까 알고리즘을 이제 정리하는 방법이 또 뜨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하나 템플릿을 하나 다운받았는데. 맞아. 저도 템플릿 다운받아서 거기 안에 제가 좀 변형하고 그러니까 약간 링크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연계되는 링크 같은 거 제가 좀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하셨어요? 뭐 하고 지내셨어요? 저는 이번 주에 일단 병원을 다녀왔고요. 왜요? 어디 아파요? 아니 건강검진을 연말에 했었는데 이제 용종인 줄 알고 제거를 했던 거에 대한 추적 검사를 해가지고 갔다 왔는데 그게 이제 이거 파일로도 드릴게요. 여기다 정리를 하실 수 있게. 다녀왔는데 다행히 사막이어서 용종이 그래? 아니었다. 다행이네. 네, 용종이었으면 또 이제 보험금을 또 탈 수 있는 그래? 메리트가 있었는데 또 없어. 그런 건 아쉽게 됐다. 뭐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새로 시작한 거라고 해야 될까? 그게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부동산 경매 공부를 시작했어요. 원래 이제 올해 목표 중에 하나였거든요. 부동산 경매에 대한 좀 공부를 시작해보고 도전을 해보자. 그러면 이거 부동산 경매를 공부를 하면 뭔가 자격증이 있는 것인가? 아니,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진짜 경매를 하는 방식과 경매를 투자할 수 있는 과정들을 좀 알려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돈을 받고 이제 강의를 여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원래는 혼자서도 공부해볼까 했었어가지고 조금 알아보고 이리저리 좀 공부해보고 이번에 이제 무료 강의처럼 열린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제 자기가 강의를 열 건데 그거에 대한 광고처럼 느껴졌으나 일단 한번 들어가 봤죠. 근데 역시나 2시간, 그러니까 4시간 정도 총 해주셨는데 그 중에 2시간은 Q&A 시간이었고 나머지 거의 1시간 반은 광고였어요. 근데 30분 정도는 실질적인 좀 강의 같은 게 좀 있었고 내용이 있었고 근데 어찌됐든 2시간 동안 Q&A를 해주면서 좀 진심으로 피드백 해주시는 모습이 조금 감화가 돼서 어차피 강의를 들어야 될 거면 이렇게 좀 책임져 줄 수 있는 피드백을 계속 해주시는 분한테 강의를 들어볼까 돈을 좀 투자를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의를 신청을 했고 다음 주부터 매주 한 번씩 이제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그리고 그 모임이 생기면 이제 주에 한 번씩 임장을 다니거나 주에 한 번씩 경매 실제 현장에 가서 모의 경매를 진행해보는 식으로 좀 스터디를 열어주신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녀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강의가 끝나도 좋은데요? 이제 계속 임장이나 이런 것들은 다니셔가지고 그분이 네, 같이 다닐 수 있고 그리고 개인 연락처를 주셔서 계속 연락을 드리면 내가 경매를 진행한 물건에 대해서 피드백도 주시고 경매 금액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줘가지고 낙찰가를 좀 조정해서 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입찰가를 좀 조정해서 내기도 하고 실제로 낙찰을 받으신 분들도 되게 많고 유튜버도 좀 찾아봤는데 괜찮은 분인 것 같아서 네,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흥미롭네요. 네, 그거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제 올해 목표 중 하나였던 부분에 대해서 뭔가 첫 발을 내딛게 됐고 두 번째는 이제 어제 처음으로 제가 스레드 아시죠? 인스타에서 하는 SNS 또 다른 SNS 플랫폼이잖아요. 그 스레드에서 첫 모임을 나가봤어요. 근데 스레드에도 모임이 있어요? 네, 스레드에도 뭐라 해야 되지?
스레드가 되게 특이한 플랫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인스타나 이런 것들은 인플루언서와 일반인의 경계가 전 좀 명확하게 느껴지거든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도 맞아요. 그렇고 그런 것들은 그냥 그들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일 뿐이지 그들에게 받는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스레드는 파란 딱지가 붙으신 분들, 파란 체크 표시가 붙은 인플루언서 분들도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으면 제가 어떤 글을 올렸을 때 그분이 좀 편하게 답을 달아주기도 하고 제가 그분의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드렸을 때 대댓글을 달아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소통이 조금 되는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수련은 도대체 어디에 모임이 있는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보시지 않아서 아직은 아무것도 안 뜨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지금 인터넷에 드린 것 같아요. 아 그런가? 뭐 예를 들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스레드를 들어가면 이제 좀 느리네. 제 관심사에 관한 주제들이 막 이런 식으로 떠요. 그럼 뭐 결혼식 트렌드, 최근 트렌드 같은 게 뜨기도 하고 최근 이제 공개된 드라마에 대한 내용이 뜨기도 하고 아니면 뭐 독서에 관한 내용이 뜨기도 하고 영화 그리고 또 전세나 이제 부동산 관련한 부분들 그리고 뭐 하여튼 이런 식의 내용들이 좀 사회초년생이 읽으면 좋은 책이나 뭐 이런 것들 추천이 뜨고 인테리어 관련한 것들이 저한테는 좀 많이 뜨거든요. 요즘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니까 또 이제 막 이런 낙찰, 명도 막 이런 내용들이 뜨기도 하고 사진에 관련된 내용들이 뜨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보다가 그냥 뭐 유명하신 제가 예를 들면 뭐 팔로우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되게 꽤 팔로우가 높은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한테 댓글을 남긴 경우에 그분들이 저에게 대댓글을 남겨주기도 하고 또 제가 올린 글에 되게 뭐 카페 사장이라든지 예를 들면 여기가 조금 반말 모드예요. 그러니까 조금 친근한 경우가 많은데 제가 올린 글 중에 그냥 제주에 갑자기 급하게 여행을 왔다 어디 근처다 추천해달라고 하는데 되게 추천 댓글이 많이 달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에는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이 카페 사장인데 여기 오면은 뭐 좋다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생각보다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좀 소통하기가 좋은 이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어쨌든 관심사가 비슷한 분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제가 좀 관심 있는 모임을 여시는 분들의 게시글도 눈에 많이 띄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분이 올린 건데 어제 이제 모임을 했다 여신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분이 이 모임에 대한 리뷰를 남기신 거고 이런 게시글이 떴어요. 각자 자신의 분야를 이제 찍먹하게 해주는 교양 지식 품앗이 모임은 어떨까요? 이러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댓글을 단 거예요. 그랬더니 뭐 모임 참여라도 해주세요 해서 이제 공유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막 15분, 20분 동안 내 얘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서 신청을 안 했다가 한 달 뒤쯤에 한 1월 초쯤 돼가지고 근데 신청해볼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남겨놨어요. 그분이 이제 뭐 다음 게시글이 또 있어가지고 일정 조율을 위해 개별 연락 드렸다라는 게시글이 있길래 거기 댓글에다가 신청 안 했는데 용기 없어서 놓쳤다. 혹시 빈자리 생기면 꼭 연락 달라라고 했더니 여기 이제 인스타가 다 연동이 돼 있으니까 인스타 DM으로 연락이 오셔서 자리가 났는데 혹시 오실 생각이 있냐 해가지고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되게 다양한 분야의 얘기를 나눴는데 거기를 갔어요? 네. 어제 갔고 갔고 이제 범죄 심리 분석에 관한 내용을 이제 진술 분석에 관한 내용을 해주신 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업가신데 중소기업 이제 상속을 받으려다가 세금 폭탄을 맞고 파산 신청을 하신 분의 인생 얘기를 듣기도 했고 근데 그분은 이제 되게 방송도 요즘 많이 하시고 그걸로 강연도 하러 다니시고 하는 책도 쓰시고 유튜브도 하시고 이런 분이었고 또 어떤 분은 이제 홈스쿨을 어렸을 때부터 하셔가지고 자신에 대한 인생을 조금 깊게
탐구하고 이해하고 있는 분이 자신의 인생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나운서 출신이신데 요즘 애니어그램이 조금 유행인 것 같아요. 애니어그램을 강연하시는 그런 강의를 하시는 분이 애니어그램을 가져와서 애니어그램을 이제 저희 거를 다 검사를 해주시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도 하고, 저는 이제 가서 영화 드라마의 제작 방식과 이제 PD라는 용어가 어떻게 다르게 쓰이는지, 예능과 드라마와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다르게 쓰이고, 감독과 뭐 프로듀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제 크레딧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을 조금 나눴거든요. 근데 제 얘기를 또 이제 좀 제너럴한 영역이다 보니까 흥미롭게 들어주셔서 질문도 많았고, 저도 재밌었고, 그분들의 얘기를 듣는 것도 재밌었고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뒤풀이도 어제는 못했는데 이제 이 모임을 토요일에 한 번 더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모임장님이. 그럼 또 다른 분들하고 하겠죠? 다 같이 뒤풀이를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좀 새로운 분들하고 생각보다 좀, 그리고 자기 개발에 대한 욕구가 있으신 분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되게 신기했어요. 뭔가 좀 자극이 되기도 하고, 저 포함 5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2명은 책을 내신 분이고, 또 2분은 강의를 하시는 분이고, 모임 운영하시는 분도 2분이 따로 계시고, 3분 정도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되게 내가 하고 싶은 분야에 이미 진출해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듣는 것도 재밌고, 그래서 막 책은 어떻게 처음에 내시게 됐냐 이런 거 물어보기도 되게 편하고, 그런 것들이 좀 재밌더라고요. 근데 좀 스레드라는 공간이 아무래도 SNS 기반이니까 조금 두려움 같은 게 있었거든요. 좀, 이게 괜찮을까? 이제 돈만 버리는 거, 돈과 시간만 버리는 거 아닌가 했는데, 생각보다 PPT도 다들 엄청 열심히 준비해 오시고, 내용도 그렇고. PPT도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저는 PPT 준비해 갔는데 다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말로만 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냥 말로만 풀어내신 분도 있었는데 PPT를 준비해 오셔서 다들 열심히 해주시고, 뭔가 자극도 받고 되게 얘기가 잘 통하니까 인생을 좀 경험하고 서로 이제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재밌네. 그 모임장님이 얘기하셨던 책 없는 북토크 같은 느낌이 확실히 났어요. 그러니까 책이라는 게 남의 인생을 좀 엿보는 기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 인생을 살아본 건 아니지만 그 인생을 간접 경험해 보면서 이런 굴곡을 살아내면서 이런 인사이트를 얻는 것들을 좀 알게 되는, 좀 간접 경험해 볼 수 있게 된 그런 경험이 아니었나. 근데 그러면 나가서 얘기를 하고 그냥 Q&A 질문을 받고 그렇게만 그냥 되는 시기였던 거죠? 네, 근데 그냥 서로 궁금한 거 있으면 되게 허심탄회하게 물어보기도 하고, 꼭 이제 이 주제가 아니더라도 그냥 이분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질문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그 2분이 책을 내셨다고 하니까 저는 좀 책을 내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혹시 처음 책을 내실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냐, 뭐 공모전을 하신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저는 그냥 질문도 해가지고 그분들이 막 편하게 답변해 주시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생각보다 모임 괜찮았다, 질이 괜찮았다. 근데 물론 스레드 모임을 다른 모임으로도 또 나가보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 또 얘기해 주시기로는 이 모임이 특히 퀄리티가 좀 좋았다, 자기가 나갔던 다른 모임에 비해 특히 오늘 모임이 조금 질적으로 좋았다라는 얘기를 해주시기도 해서, 사실은 사바사 이제 모임 바이 모임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일단 첫 경험이 매우 좋았기 때문에 되게 긍정적으로 스레드 모임을 좀 보게 됐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재밌죠? 한번 해보고 싶네. 그리고 이게 관심 분야가, 나는 자기개발 쪽에 좀 스레드가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모여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좀 그냥 찔러보기식이라든가 그냥 진짜 연애를 목적으로 오신 분이라거나 이런 분이 정말 한 분도 없어서 너무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나도 한번 해볼까? 이제 약간 나도 조금 회의감이 드는 게,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런 경험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앞서 어렸을 때 되게 그런 모임들을 갔다가 되게 이제 좋은, 말한 것처럼 케바케인 것처럼 좋은 모임도 있지만 그 좋지 않은 모임도 있단 말이죠. 그치. 근데 그 좋지 않은 모임들을 훨씬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그걸 경험을 했을 때 내 감정적인 에너지가 가서 또 이렇게 막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또 이제 내가 생각한 사람들이 아니면은 이 감정을 소모했던 게 뭔가 하나라도 남지가 않게 되니까 이게 조금 또 새로운 걸 갈 때 약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그거를 되게 멀리 했는데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퀄리티 있는 뭔가를 찾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돈을 쓰게 되거든. 왜냐면은 이 사람 돈을 쓰면 좀 걸러지지 또. 왜냐면은 이 사람이 이 돈을 내고 여기까지 맞아. 시간 플러스 돈까지 할애한다. 이 사람 진짜 좀 진심이다. 약간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낫거든요. 근데 또 하다 보면은 그게 또 답은 아니야. 돈과 시간을 쓰더라도 아닌 사람이 더 많기도 해. 은근히. 그래서 이제 막 그런 거에 대한 약간 회의감이 들어서 이제 멀리 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그냥 지인들 만나기. 왜냐면 그 사람들은 나와 이제 보내온 세월들이 있으니까 뭔 얘기를 해도 다 알고 하니까 이제 이게 티키타카가 되는데 딱 거기까지인 거야. 내가 뭔가 조금 더 생산적인 느낌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이제 이 자기개발이라는 영역에 다시 투입에 되고 있는 건데 약간 눈길이 가고 있는 건데 쉽게 될지 모르겠네요. 정말 쉽지 않은데 그래도 저는 운 좋게 좀 좋은 모임을 가지고 왔다. 좋았겠다. 토요일에도 디프를 꼭 해보길 바란다. 아마 토요일 날 바로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시간을 이제 모아가지고 아무래도 다들 괜찮은 시간대에 설 전에나 설 직후에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어제 갔다 와서 정말 든 생각은 정말 글쓰기를 좀 꾸준히 해봐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저희가 이제 모여가지고 글을 써보자 해서 뭐 시나리오를 개발하거나 뭔가 이야기를 기획하거나 이런 거 말고도 그냥 에세이식으로 좀 생각을 정리해두고 그걸 SNS에 꾸준히 좀 올려두는 방향? 뭐 예를 들면 브런치라든가 뭐 인스타라든가 블로그라든가 그래야 계속 글을 쓸 기회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건 맞아요. 표현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뭐 브런치를 통해서 뭐 책을 내보자라고 출판사에서 연락이 오는 맞아요. 경우에도 인스타 내볼 생각 없으세요? 블로그 내볼 생각 없으세요? 라는 얘기를 한대요. 그런 식으로 좀 다양한 플랫폼에 다양하게 자기를 좀 어필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놓는 게 그들에게도 좋고 마케팅적으로도 좋고 그러니까 그냥 책의 마케팅적으로도 좋지만 제 마케팅적으로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올해는 이걸 꾸준히 써서 이쪽으로의 활로를 조금 찾아볼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되게 행동으로 옮기기가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쉽지 않지. 왜냐면 그 생각은 항상 하고 사는 사람인데 나도 쉽지 않더라고. 진짜 쉽지 않아. 사실 그러니까 그것도 있는 것 같아. 이제 요즘에 느끼는 거네. 요즘에 이제 그 글을 다시 쓰려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글짝글짝 보내다 보면은 나는 도대체 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건가? 난 누군가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나의 지금 큰 주된 관심사가 뭐지? 이거는 뭐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하지? 약간 이런 거에 대한 걸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되게 서툰 거지. 그러니까 서투니까 이게 하기가 싫어지는 거야. 이게 잘 될 것 같지 않고 잘 나오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약간 뛰어넘어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이 그래 이건 그냥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사람이. 인정 욕구가 너무 커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잘 되는 사람 보면은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잖아요. 뭐 유명한 짤 있잖아. 김연아가 스트레칭 하고 있는 거. 다큐멘터리 그 PD가 가가지고 그 뭐 다큐살미 같은 거 찍으시는 분께서 가가지고 이제 스트레칭 할 때 무슨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김연아가 진짜 어이없다는 얼굴을 하면서 뭔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거지 라고 얘기를 했던 그 짤이 되게 유명한 짤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성공하는 사람이 그걸 그냥 습관화를 시켜놓는 거지 뭔가 생각을 하고 내가 이거를 통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꾸준히 쌓아가는 그 시간들을 켜켜이 쌓아가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요즘 드는 생각 또 그런 것도 봤어요. 그 어떤 작가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작가님께서 일단 일어나면 작업실에 들어가서 그냥 시작을 한대요. 작업 시작을 하고 시작을 하다가 잠깐 집중력이 떨어지면 그때 나와서 이제 해야 될 걸 한대요. 뭐 예를 들면 뭐 고양이 밥을 준다거나 뭐 청소를 한다거나 뭐 다른 것들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미 시작해놓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확실히 좀 습관화나 리추얼이나 루틴을 만들어두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은 저는 일어나자마자 머리가 회전이 잘 안 돼서 창의적인 걸 빼내기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차라리 일기를 쓰거나 그냥 나오는 대로 쓰면 모를까. 근데 일단 일어나서 뭔가를 시작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그 루틴을 어떻게 지금 가져가야 되는지를 조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근데 그 루틴에 대해서 내가 한 3개월 전부터 사실 고민하고 있는 지점인데 왜냐면 이제 심리상담 받으면서 느낀 게 그걸 작은 거로 습관화 시키는 게 좋대요. 맞아. 심리적으로도 멘탈적으로 진짜 좋지. 그래서 이제 없었던 루틴이 사실상은 생겼는데 되게 소소한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은 침대 정리를 해. 원래 안 했거든요. 그래요? 네, 침대 정리를 하고 물 한 잔을 마셔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아침에 운동을 가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거 하고 씻고 약간 옷만 세수만 하고 옷 입고 바로 그냥 운동 가거든요. 운동 갔다가 이제 드럼도 레슨을 받는데 연습 가기가 너무 싫으니까 운동이 끝나면 바로 그냥 연습실로 가. 그래서 운동하는 날 일주일에 3일인데 운동하는 날은 이제 드럼도 치는 운동하는 날은 드럼도 치는 날 운동 갔다 드럼 치고 그 다음에 집에 들어와. 그러고 나서 이제 밥을 먹어. 점심을 먹죠. 근데 그러면은 사실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그 다음 루틴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근데 그 다음 루틴이라고 하면은 뭔가 글을 쓴다던가 아니면 뭔가 편집을 한다던가 책을 읽는다던가 그냥 이 3개 중 3개를 나는 잘 완벽하게 그 루틴으로 자리 잡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지. 이 3개 중 하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건 없거든. 그러니까 잘하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거든. 약간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 오후 시간에 이걸 안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지. 아니면 이제 저녁에 이제 약속을 잡아서 친구를 만난다. 그래서 이거를 약간 루틴화 시키기 위해서는 근데 쌤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먼저 하고 거기에 그냥 곁다리를 붙여라. 해야 되는 걸?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좋다라고 하긴 하시더라고. 근데 생각보다 나는 다 하기 싫은 거를 하고 싶은 건 뭐가 있어요 그러면? 하고 싶은 건 그냥 누워서 잠자기 누워서 드라마 보기 그런 거는 진짜 잘할 자신 있지. 누워서 드라마 보기 붙이기가 쉽지가 않네. 영화 보기 약간 그 전시 이런 거 보기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 혼자 딱 나가면 그래도 다 착착착착 다 하고 잘 오는데 혼자 나가기까지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누군가랑 약속을 해야 돼요. 저 혼자는 안 돼요. 그래서 운동도 쌤이랑 약속을 해서 나가요. 드럼 레슨도? 근데 드럼 레슨 연습은 그냥 겉다리 붙인 거고 약간 드럼은 좀 이제 재미가 붙은 것 같고 근데 이제 글쓰기 이런 거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집에서는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막 집에서 막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하지만 해봐야지. 해봐야지. 1월 안에 하나 써가지고 뭐라도 내야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예. 좋아요. 그런 토크가 많네요. 그러게요. 좀 생각보다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뭐가 많았네요. 일주일에 몇 가지밖에 얘기 안 했거든요. 아직 얘기 안 한 게 한더빙이긴 한데 일주일 동안 뭘 많이 했거든요. 뭘 또 많이 하셨어요? 아니 뭐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영화도 한 3편 봤, 2편? 2편 봤나? 많이 봤네. 하얼빈이랑 그거 히트맨 2 보고. 히트맨 2 괜찮나요? 아니요. 예. 네. 하얼빈은 어떠셨어요? 하얼빈 좀 히트맨으로 하얼빈도 앞에 초반에 좀 둘 다 좀 졸았어요. 네. 하얼빈 와 촬영을 너무 잘했어. 그쵸. 근데 좀 연출력이 부족했고 배우들도 연기를 잘해. 근데 이동욱은 좀 아쉽다. 내가 너무 이동욱의 드라마 연기를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내가 느꼈을 땐 무게감이 좀 없었다. 약간 그런 캐릭터긴 한데 그래도 조금 뭔가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의 그 톤과 그 사람의 톤이 너무 튀어. 내가 느꼈을 때는. 그러니까 좀 그게 좀 아쉬웠고 근데 촬영을 확실히 잘했다. 근데 이미지는 기깔 나더라고요. 진짜로. 이미지는 조명도 그렇고 미장센도 그렇고 그 구도도 그렇고 그냥 눈에 거슬리는 게 하나도 없고 앵글이 그냥 근데 그걸로 이제 테이크 커팅을 많이 안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좀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저도. 근데 너무 어떻게 풀샷으로 저렇게 카메라? 얘기하세요. 네. 얘기하세요. 어떻게 저렇게 롱테이크로 요즘에 왜냐면은 바스트 클로즈업 이런 거 진짜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트렌드가 약간 그런 식이잖아요. 컷톤들도 되게 감각 있고 되게 빠르게 넘어가고 요즘에. 근데 이렇게 롱테이크로 저 감정을 저런 식으로 표현하고 미장센 그러니까 이게 좀 길면은 지루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루함은 없어. 그러니까 커팅에 대한 지루함은 1도 없었고 진짜로? 이제 다만 롱샷으로 가다 보니까 풀샷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이게 사운드가 나는 조금 더 딕션이나 이런 걸 조금 더 잘했어야 됐다 얘네가 믹싱을. 왜냐면 삐끗 잘 못 들으면은 약간 이러니까 그래서 좀 사운드가 더 빠방했으면 좋았겠다에 대한 아쉬움과 그리고 음악이 일부러 있는 듯 없는 듯 깔은 것 같긴 한데 그래 너무 있는 듯 없는 듯 깔았다. 인아웃점이 너무 좀 그랬다. 약간 그 음악에 대한 좀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아마 근데 그렇게 의도한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아쉬워요 작품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반심팝하긴 하거든요. 매번 얘기를 하지만 근데 이거는 너무 심파를 비껴가려고 보니까 생각보다 지루하게 느껴지는 게 저는 커가지고. 그래서 그랬나? 심판 때문에? 그러니까 음악도 사실 그런 일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을 좀 격정적으로 깔거나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그 갈등을 막 집중시키거나 막 이렇게 휘몰아치는 음악이 크게 없었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좀 없었어요. 잔잔했어요. 되게 잔잔하고 그러니까 음악으로 뭔가 이게 막 다가오는 느낌은 없었잖아요. 그리고 뭔가 그런 거나 아니면 그 컷 전환이라든가 뭐 이런 데 속도감을 느끼지도 않았고 정말 우리가 볼 건 구도, 이미지와 연기와 그냥 그 상황 약간 이런 느낌, 미술적인 부분들 약간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느꼈어야 된다고 볼 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잔잔했고 근데 이 내용을 이렇게 잔잔하게 푸는 건 신선했으나 길었다. 길게 느껴졌다. 이렇게 아는 거를 이렇게 이미지로만 풀어내려고 이미지나 연기로만 풀어내려고 하는 게 나에게는 그게 크게 좀 울림이 있지는 않았던. 왜냐면 이미지적으로는 저는 뭐랄까 한 중반부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그게. 근데 뒤로 갈수록 다 아는 내용이고 어디로 갈지가 뻔히 보이는데 계속 예쁘다로만 하고 있으니까 연기 잘한다 예쁘다. 그러니까 뭔가 제가 어느 부분에서 막 쫄림을 느껴야 되고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 이런 감정이 저한테까지 안 오는 느낌이 있어서 좀 관찰자적인 시점으로 느껴져서 하얼빈이 좀 근데 그걸 무지하게 느껴졌다. 그걸 의도한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의도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풀샷을 많이 쓰고 마지막 가서야 그냥 그 그들의 정점을 보여줬던 게 그게 명확히 그가 의도한 거라면은 되게 엄청난 연출을 잘한 건데 하지만 그 관객 입장에서는 좀 아쉬웠다. 그걸 조금 그래도 좀 보여주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조금 전환을 해가지고 좀 다가와 주는 게 좀 낫지 않았을까? 근데 그 다가와주는 시점이 너무 뒤에 있다.
사람이 너무 뒤에 있어. 아니 근데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아. 안중근 의사랑 우리가 좀 친밀하잖아요. 너무 많이 대중적으로 소비가 됐었고 문화적으로 좀 많이 나오셨던 분이다 보니까 익숙하고, 그리고 너무 감정적으로 가까워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막 영웅, 막 드라마나 영화로 소비도 많이 됐고, 심지어 그분과 너무 밀접하게 막 클로즈업에 막 노래 부르고 막 감정적으로는 하트 투 하트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막 너무 멸게 이렇게 표현을 맞아. 하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게 조금 어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가 좋았으나 이게 익숙한데 새로운 신선함이처럼 느껴진 게 아니라 저한테는 그냥 생경했다. 거기서 이제 끝나버린 느낌이 있어가지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지적으로나 새로운 시도는 좋았다 정도로 저는 평가하긴 했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나는 사실 영웅보다 하얼빈이 훨씬 더 나았다고 생각하고. 그건 저도 동감합니다. 근데 좀 아쉽다. 근데 확실히 이미지적. 아니 나는 거기 중에서 가장 너무 장면 좋았던 게 안중근이랑 그 대장만 아는 그 안가 있잖아요. 하얼빈에 있는 안가. 거기에서 그 친구가 절망하는 그 포인트가 되게 너무 좋더라고. 그게 되게 엄청 그러니까 눈도 되게 잘 안 보이고 그러는데 얼굴이 잘 안 보여. 거의 눈만 보이고 막. 그리고 그 앞에 대장이 서 있을 때는 되게 거의 아예 안 보였다가 이렇게 몸을 틀면은 이제 그가 보이고 막 이러잖아요. 빛 때문에. 근데 그 앵글이랑 그 감성이 되게 엄청 좋더라고. 그 장면 진짜. 근데 거기 음악 더 있잖아요. 다 쓰러져 다 울었어 내가. 그 동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가? 안 가. 그 동굴 말고요. 그 박정민 그 분이 살아 돌아오셨을 때? 아니? 안가? 여기 창문 있고 여기 침대 있고 여기 그 굉장히 세트장스러웠던. 근데 난 거기 되게 좋아. 거기 좋았죠. 거기 좋았죠. 거기 쭈그려 앉아가지고 그 장면까지 생각이 안 나. 근데 맞아요. 그 장면이 포인트였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좀 안중근의 인간미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사실은 잘 디테일하게 안 그려지니까 다른 매체나 다른 그 컨텐츠에서는. 근데 그게 좀 그거를 좀 노렸던 게 아닌가. 잔잔하게 끌고 가려고 했던 그 노력들이 거기서 빛을 좀 발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위해 2시간 반? 너무 길긴 해. 네, 전 좀 길게 느껴졌습니다. 왜 안 끝나지? 지금 끝날 때가 됐는데. 오랜만에 시간을 체크했던 영화였거든요. 그리고 목을 매달아 죽었어. 안 끝나. 응. 나는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텍스트 나오고 그냥 맞아. 뭐 한 장면 한 컷 정도 있고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막 스토리가 막 있네. 얘는 왜 안 끝나니? 약간 이런. 그럼 마지막에 사실 그 죽는 장면도 맞아. 너무 아쉬워. 그거는 뭔가 되게 사후세계 같이 그려져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뭔가 무대 장치처럼 갑자기, 그러니까 굉장히 다큐멘터리처럼 흘러갔잖아요. 그 전까지의 내용이나 연출이. 근데 갑자기 막 뮤지컬? 연극? 이런 느낌이 들어가고 저는 그게 약간 필요했을까? 안 맞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연출적으로. 근데 차라리 그 장면을 빼고 그냥 텍스트 넣고, 왜냐면 그 마지막 그 부감샷이 너무 좋았거든. 맞아. 그래서 거기서 정리하고 텍스트 넣고 그다음에 뭐 그 사후세계 사후세계래 그 남은 친구들 얘기를 하고 싶으면 그때 넣고 마지막에 어찌됐건 마지막에 안중근의 그 표정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걸 갖다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너무 굳이 그 죽는 걸 보였지.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그 죽는 걸 보여줘야 된다. 텍스트 한 줄이어도 다 아는데. 맞아. 그거 아예 막 땡 하고 그러니까 그거 약간 내가 봤을 때 사운드 되게 좋은 데서 썼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떨어지는 소리를 맞아. 그 바로 약간 물려서 일부러 한 것 같은데 그 총소리 같이 이렇게 뭐 나무들이 있는 하늘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일부러 그게 확 느껴지지 않았어. 그게 확 느껴져야 되는데 느껴지지 않았어. 사운드가 너무 아쉬워.
그랬다. 하얼빈이랑 히트맨2랑 그리고 뭐 제가 시립과학관 갔다 왔거든요. 시립과학관이요? 네, 시립과학. 서울 시립과학. 아 시립과학관. 여기 이제 뭐 보고 싶은 게 있어서 갔는데 좋았어요 시립과학. 그랬다. 그럼 뭐 그 정도? 그러네. 왜냐면 수요일은 집에서 하루 종일 쉬었거든요. 수요일에 쉬었는데도 굉장히 많은 거 하셨네요. 저도 딱 수요일에 쉬었거든요. 저요? 저 뭐 안 했어요. 사실 따지면 당신이랑 이렇게 만나고 이 동안에 뭐 별로 안 했어요. 그냥 오전에 하는 거는 항상 하는 거 하고. 그랬다. 넘어가 볼까요? 네. 네. 끊어볼까요? 그러면? 좋아요.